자, HR 기본 지식. 오늘은 그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통 역량을 도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옛날에 진행하던 방식이긴 한데 이게 좀 그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기에 좀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공통 역량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도 이제 뭐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가장 쉽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역량에는 크게 공통 역량, 그리고 리더십 역량, 마지막으로 직무 역량,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역량 도출 방법은 이 공통 역량을 도출하는 방법이에요. 또 리더십 역량을 도출하는 방법이라던가 특히 직무 역량을 도출하는 방법은 이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통 역량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역량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공통 역량을 설정할 것이냐, 그 공통 역량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요. 그 키워드는 어떤 곳에서부터 도출을 하냐면 회사의 인재상이라던가 그리고 뭐 경영진 인터뷰, 또 다른 기관, 동일한 아니면 유사한 기관의 공통 역량은 어떤 것들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강조하는 조직 문화라던가 가치 체계는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로부터 키워드를 도출을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가치 체계 중에 이제 비전, 뭐 미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비전이다. 그럼 비전이 뭐 미래를 열어가는 무슨 정보화의 중추기관이라고 하는, 이건 공공기관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비전이 설정이 되어 있고 또 미션으로부터도 키워드를 찾습니다. 자, 미래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 가운데 어떤 정보화를 통해서 국가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과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래를 열어가는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키워드를 뽑으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 뭐 국민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보화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 기관에서는 이 분야의 정보 시스템의 신규 구축, 운영과 정보 연계, 통합 등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한다. 그러면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로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건 어떤 공공기관이고요. 다 이제 퍼블리싱한 그런 가치 체계죠.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어떤 정보화의 중추기관이라고 하는 이 문장 가운데에서 세부적인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 기관에서. 제가 이걸 정리한 게 아니라 이 기관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서 아래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정리를 하면 샘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경영진 인터뷰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죠. 우리 조직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회사에서 베스트 인재, 또 월스트 인재, 두 인재 간, 인재는 아니죠. 베스트 인재와 또 좀 성과가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 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통해서 또 키워드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이라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도출한 다음에, 도출한 키워드, 비전으로부터 도출한 키워드, 인재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로부터 도출한 키워드, 또 아까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유사한 것들끼리 묶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역량 풀을 구축을 하죠.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열정이라고 하는 답변 키워드가 도출이 됐고, 인재상에서도 열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도출이 됐다. 또
개선 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도출이 됐는데 여기서는 문제 해결 좀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묶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유사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묶고 자 이렇게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놓으면 공동체 의식, 고객 중심, 미래 지향, 주인 의식, 전문성, 글로벌 마인드, 효율 추구, 창의성 이런 키워드들로 이제 그룹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종 인터뷰라던가 가치 체계 또 인재상 등으로부터 도출했던 키워드들을 다 모아서 그룹핑을 실시를 해서 그룹핑을 한 결과를 밑으로 정리를 해놓고 이것으로 이제 역량 풀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역량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역량의 정의를 설정을 합니다. 이거 역량의 정의를 설정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역량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최고 지향이라고 하는 역량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해석하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최고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조금 더 풀어서 사람들이 판단하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역량 정의를 한 후에 이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점수를 매기게끔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도전의식 같은 경우 우리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조직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자, 각각 이 역량 정의를 보고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서 어떤 역량이 가장 높게 평가가 됐는지 어떤 역량이 가장 낮게 평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우리 조직의 공통 역량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1위부터 2위, 3위, 4위 이렇게 우리 조직의 공통 역량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네, 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저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긴 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 진행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공통 역량을 선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친구 신청도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